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 공식부터 한번 볼게. 요거 조건부 확률에서는 공식이 이 뒤에 있는 거 PB분의 P의 A랑 B의 교집합이었었지. 자, 여기 이제 조건부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내용이야. 우리가 이제 어떤 확률이 있다고 칩시다. P의 A라고 하면은 얘는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분모를 전체로 하고요.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식으로 이제 분수가 표현이 되거든. 그런데 이제 조건부는 뭐냐? 분모가 전체가 아니라 분모가 B가 됩니다. B. 그래서 전체 집합이 아니라 B라는 집합 안에서 이루어질 사건인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A랑 B라는 사건이 있다고 치면은 이런 집합에서 B 안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공식은 저걸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일단 봅시다. PB는 문제에서 PB는 0.5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집합을 구해야 되지. 이 교집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합의 개념들이 좀 나오죠. 일단 얘부터 한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드모르간 법칙으로 여집합으로 묶을 수 있죠. P에 이걸 여집합으로 묶게 되면 전체가 여집합이고 얘는 A로 바뀌고, 그다음에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그다음에 비여집합은 또 B로 정리가 되죠. 이걸 0.2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에서 반대로 이 집합을 이제 빼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확률의 개념인 건데, 이걸 이제 뺐을 때 0.2가 나왔기 때문에, 자, 합집합의 확률이 얼마다? 0.8이라는 겁니다. 합집합의 확률 구했고요. 합집합 나오면은 얘도 공식으로 갈 수 있지. 합집합은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빼야 된다.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쓸 공식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PA는 문제에서 0.4라고 했고, 그 다음에 PB는 0.5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문제에서 안 나와 있고, 합집합은 0.8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X가 얼마 나오냐면 0.1이죠. 그래서 0.1 대입해 주시면 이제 문제가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쭉 한번 읽어봤을 때, 이 학급에서 임의를 택한 학생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일 때,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에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쉼표 전에가 항상 이제 전체가 되는 거죠, 분모가.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여기 있지. 19명이 참가한 거야. 분모는 19로 가시면 돼요. 자, 다른 확률 문제하고 다른 게 이거지. 분모가 이제 34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에서 여학생을 고르는 거야. 여기는 여학생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에서. 그래서 19분의 7이 되죠. 자, 전체 회원이 25명이고, 여자 회원이 11명인 동아리에서 사전 답사를 갈 2명의 회원을 뽑으려고 한대. 그랬을 때 임의로 한 사람씩 차례로 뽑았을 때 뽑힌 2명이 모두 남자일 확률을 구해라. 중요한 거는 임의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뽑는다는 거는 2명을 뽑는 거잖아. 그럼 처음에 누구를 뽑았다면은 두 번째 뽑을 땐 여기에 선택된 사람은 뽑히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가시면 됩니다. 2명 뽑는 거니까 여기 이제 끊어보시고, 지금 전체가 이제 25명이죠. 그래서 이제 25C 2가 되는 거지. 2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야. 그리고 그 뽑힌 2명이 남자일 확률을 구하래. 자, 여자 회원 11명이니까 남자는 이제 14명이 되겠죠? 그럼 요 분자에는 14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14C 2가 들어가면 되겠지. 자, 흰 바둑돌 3개에 검은 바둑돌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을 두 사람이 갑을의 순서대로 바둑돌을 꺼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처음에 꺼낸 바둑돌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비복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뽑았을 때랑 두 번째 뽑았을 때가 조건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면은 갑을 순서대로 하나씩 꺼낸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갑을 먼저 꺼내고 그다음에 이제 을이 꺼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조건이 을이 검은 바둑돌을 꺼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무조건 검은색을 뽑아야 되는데,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지. 흰 거를 뽑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검은 거를 뽑을 수가 있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갑이 흰 거를 뽑았어. 흰 거를 뽑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을이 검은 거를 뽑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갑이 검은 거를 뽑고 그다음에 을이 그다음에 이제 검은 거를 뽑을 확률.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확률 한번 구해 보면은 갑이 흰 거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뭐야? 전체가 바둑돌이 7개죠? 7분의
흰 바둑돌은 3개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비복원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7개 중에서 흰 거 3개 있고 검은 거가 4개 있었잖아. 근데 갑이 지금 흰 걸 하나 뽑았지. 그러면 일단 전체 개수는 6개가 되고, 그 다음에 흰 거에서 하나 뽑혔기 때문에 흰 거는 2개, 검은 건 4개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 중에서 이제 을이 검은 걸 뽑아야 되니까 검은 거 4개 있죠. 이렇게 곱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확률이 나오고, 이거 약분하지 마세요. 그대로 그냥 계산하세요. 42분의 12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상황. 갑이 이번에 이제 검은 거를 뽑아야 돼. 갑이 검은 걸 뽑을 확률이 뭐야? 일단 전체가 이제 7개가 있죠? 7분의 검은 거 뽑을 확률 4개죠. 그러면 이제 현재는 검은 거가 4개 중에서 이제 3개로 줄었지. 여기 6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을이 뽑는 입장에선 6개 중에서 또 검은 거를 뽑아야 되는데 검은 거 지금 3개 있죠. 그래서 이거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42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42분의 24가 되겠지. 그래서 약분해서 답 쓰시면 됩니다. 자, A 주머니에는 흰 거 2개랑 검은 거 4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흰 거 3개, 검은 거 3개가 들어있대. 그러니까 주머니가 각자 이제 2개씩 있는 거예요. 2개씩이래.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자, 그랬을 때 주머니를 한 개 택해서 2개의 고수를 동시에 꺼냈더니, 그러니까 하나의 주머니에서 2개를 꺼냈다는 얘기야. 그래서 흰 구슬 1개랑 검은 구슬 1개가 나왔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주머니에다 지금 손을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주머니에서든 흰 구슬 하나에 검은 구슬 하나가 나왔대. 그럼 상황이 2가지가 있지. 일단 A에서 나왔다고 칩시다. A에서 나올 확률이 뭐야? 일단 A에서는 전체 구슬이 2개, 6개죠.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6C2야. 그래서 요거를 A라는 주머니에서 했을 확률에 대해서 구하는 거야.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분자에는 그게 이제 A에서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 나올 확률. 그러니까 흰 구슬은 2개 있으니까 요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흰 구슬은 2C1이 되겠지. 그 다음에 검은 구슬 4개 있으니까 그 중에서 또 하나 뽑을 확률도 4C1이 되겠죠. 요게 지금 이제 A에서 요 조건이 나올 확률인 거야. A에서. 자, B는요? B에서도 마찬가지. B도 이제 구슬이 6개 있지. 그래서 6C2 중에서, 그 다음에 3개니까 어쨌든 3개 중에서 흰 거 하나 나와야 되지. 3C1. 그 다음에 여기 검은 구슬 3개 중에서도 또 이제 하나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2개를 합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전제 조건부가 이거잖아.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가 나와야 돼. 이제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분모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전제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A에서 뽑혔다랑 B에서 뽑혔다에 대해서 확률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자, 봐요. 지금 이제 이 조건부가 선택이 되기 전에 이 주머니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지. 그러니까 2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 여기를 뽑을 수도 있고 여기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A를 뽑았다를 요 확률 나오기 전에 A를 뽑았다의 확률을 요 앞에다 곱해줘야 돼. 이해가니? 요거는 이 조건부의 확률이 나올 확률인 거고, 그 이미 전에 어떤 주머니를 선택을 할 거냐, 둘 중에 누구냐를 이제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B를 뽑을 확률이 이제 어쨌든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곱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였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각자 2개 만들어 놓으시고 A의 확률을 여기다 곱해주면 돼. 62분의 21 곱하기 41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분의 문제에서 원하는 거, 지금 현재는 A니까 A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를 외우고 있어야 돼. 중요한 거는 선생님 여기 2분의 1 안 곱합니까? 여기 2분의 1이 들어간 이유는 A 주머니를 뽑은 거냐 B의 주머니를 뽑은 거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곱한 거고, 여기서는 안 들어가죠.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독립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독립 정리 좀 한번 해볼게. 독립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거든.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독립이야. P의 A 바 B는 P의 A다. 무슨 말이죠? 얘는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여기는 전체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아니, 굳이 따지자면 얘는 그냥 PA야. 그냥 뭐 설명할 필요 없지. 이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지.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똑같다.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그림 여기다. 보통 이제 집합에서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죠? 비율이라는 단어가 엄청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비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랑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또 심지어는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면 B가 아닌 것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게 다 똑같다. 이게 독립이에요. 그리고 굳이 여기도 설명을 하자면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이건 전체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요거는 B가 아닌 것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A의 비율이 항상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이게 독립입니다. 그림으로 따지자면은 먼저 아까 설명했듯이 그런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건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계산 문제는 이걸 정리를 하면 되지. 여기에서는 분모인 P, B를 이쪽에다 곱했을 때 P의 A 교집합 B는 P의 A 곱하기 P의 B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은 이제 독립에서만이에요. 독립에서만 교집합을 구할 때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지.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독립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니까요. 문제에서 독립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합에서 이제 확률 계산할 때 그때만 쓰지 다른 때는 사실 잘 안 씁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이네요, 이거. 자,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하나 또 있지. 우리가 이제 그 언어적인 의미로 좀 설명을 하자면 독립은 다른 집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A, B, C가 어떤 시험에 합격할 확률? 여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합격할 확률이 예를 들어서 A가 2분의 1이고 B는 3분의 2이고 C는 5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쳤을 때 마치 이렇게 A, B, C를 딱 붙여놓으면은 얘네 셋이 같은 시험장에서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 같이 공부를 했다든지 말을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좀 극단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1970년대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 A라는 사람이고요. 얘는 1990년대에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이고 C는 2022년에 중간고사를 보는 학생이다 라고 치면은 셋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확률의 계산을 할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아무튼 여기 이제 독립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독립에 대한 이제 사건을 찾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독립의 반대는 종속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제 종속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 이유가 뭐지? 독립이 있으면 독립이 아닌 것이 이제 종속이야.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원짜리 동전 하나랑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동시에 던질 건데 10원짜리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구하래. 자, 봐요. 10원짜리가 있고 이제 100원짜리가 있는데 얘만 뒷면이 꼭 나와야 되는데 그럼 100원짜리는 얘는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지. 설명을 안 했잖아, 문제에서. 그지? 그래서 두 개를 조합을 해보면 뒤에 앞에 또 뒤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럼 P의 A는 어떻게 될까요? P의 A는 동전 두 개를 던지면 이 동전은 앞면 뒷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고 100원짜리 동전도 앞면 뒷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곱하면 전체가 네 가지 사건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네 가지 사건 중에서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거야. PA는 그래서 이제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뒤, 앞, 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인 거야. 같이 써놓을게. 그 다음에 PB는요. PB는 100원짜리 동전이 앞면만 나온대. 그러니까 10원짜리, 100원짜리가 있는 건데 100원짜리의 조건만 나와 있죠. 얘가 이제 앞이래. 그러면은 10원짜리는 뒤가 나올 수도 있고 앞이 나올 수도 있지. 두 가지인 거야. 뒤, 앞, 그 다음에 앞 이렇게 해서 두 쌍이 나오는 거지. 이것도 미리 써놓을게. 뒤, 앞 이렇게 해서 전체 네 가지 사건 중에서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PC는 보면 두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물어봤어.
PC 같은 경우는 같은 면이 나와야 되니까 앞 아니면 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가봅니다. A랑 B가 독립사건이냐? 이거는 P의 A 곱하기 P의 B는 P의 교집합이다. 이게 맞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따로따로 계산하면 돼요. P의 A는 2분의 1이었지. P의 B도 2분의 1이었죠. 그러면 A 교집합 B는 4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독립인 거고 아니면 종속인 거야. 자, 그럼 봐요. 얘는 확실하게 2분의 1, 2분의 1 확실하지? 그러니까 교집합은 자, P의 A의 상황이 이거였지. 그리고 P의 B의 상황이 이거거든? 자, 그럼 지금 둘 중에서 겹치는 게 있습니까? 이게 뒤앞이 요거 딱 하나가 겹치지. 그러니까 교집합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니까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독립 맞아요. 자, 니은 한번 볼게요. C를 내가 지금 안 써놨네? 얘도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니까 2분의 1이야. 자, P의 B,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P의 B 곱하기 P의 C. 이게 이제 B교집합 C다. 이건데, P, B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P, C의 확률도 2분의 1이고, 둘이 곱하면 4분의 1이거든? 자, 그러면 B교집합 C 한번 볼까요? 얘랑 겹치는 게 있니? 겹치는 게 앞 나오는 또, 이게 딱 한 가지. 그지? 요거 하나 겹치죠. 그럼 네 가지의 사건 중에서 한 가지의 경우의 수에 해당하니까, 니은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AC 한번 볼까요? AC도 PA 곱하기 PC는 P의 A 교집합 C다. 이건데, PA는 2분의 1, PC도 2분의 1. A 교집합 C는, 자, A하고 C하고 겹치는 게 있을까? A하고 C하고 겹치는 게 DD가 겹치네요. 그죠? 4분의 1이네요, 또. 얘도 다 맞는 거네, 그러면. 전부 다 독립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독립하고 배반 사건에 대한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 기억 한번 볼게요. A, B가 독립이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독립의 조건이 뭐였지? P의 A 곱하기 P의 B는 P의 A 교집합 P다. 이거였었지. 이거 조건을 가지고 얘네들이 맞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 조건에 따라가면은, P의 B분의 P의 A 교집합 B가 되겠죠? 이건 이제 조건부 공식을 쓴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P의 B 여집합분의 P의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맞는지를 보면 되는 건데, 일단 지금 보니까 얘부터 한번 확률을 정리해볼까?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냐? 잠깐만. 일단 여기는 1 빼기 PB라고 할 수 있지.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집합의 그림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교집합에 여집합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교집합에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고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A에서 B를 빼는 거거든? 여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이제 집합의 확률로 한번 따져보자면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이건 A에서 교집합을 뺐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P의 A에서 교집합을 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이제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쪽으로 한번 서로 곱해볼게. 이거는 이쪽으로 곱해보면은, 이 P 뺄게요. A 교집합 B에다가 1 빼기 PB를 곱한 거랑, 그 다음에 이걸 이쪽에다 곱하면은, B 곱하기 A 빼기 A 교집합 B를 한 거랑 같다는 얘기인데, 분배를 해보면, A 교집합 B 빼기 A 교집합 B 곱하기 B랑, 이쪽은 B 곱하기 A 빼기 B 곱하기 A 교집합 B랑 같다는 얘기야. 일단 이거 두 개는 똑같지. 이 두 개는 같으니까 빼고, 그리고 이제 독립의 특성상 교집합은 A랑 B랑 곱한 거랑 같지. 이렇게 같으니까 기억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정리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자, 니은 같은 경우는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 자, 이거는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독립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똑같다, 그거지. B 중에서 A 교집합 B, 이거의 확률하고 A의 확률하고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은 게 독립인데, 그러면 B 중에서, 잠깐만, 종속이라고 돼 있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종속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독립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얘 같은 경우는 P의 B 분의
P의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잖아. 요게 이제 P의 A 여집합하고 같으면 이게 이제 독립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얘를 통해서 얘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요거 이쪽에다 곱해볼게. 이 부분은 자리를 바꿨을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럼 차집합 아니야, 그지? 차집합을 또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비차집합은 여기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B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다라고 볼 수 있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에다 곱하면은, 이것도 여집합이잖아요? 여집합이면 1에서 A를 빼는 거지. 이거에 PB를 곱한 거야. 자, 그럼 이거 이제 분배해보면, 오른쪽이 PB에, 마이너스 P의 A 곱하기 B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PB랑 PB는 똑같고, 교집합이랑 또 얘랑 또 똑같고.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독립이야. 종속이 아니라 독립이 돼야겠네. 네, 틀렸죠? 이건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그냥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어요. 배반 사건하고 독립은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둘이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그러면 독립의 개념이 뭔데? P의 A 교집합 B가 A랑 B랑 곱한 거랑 같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둘이 겹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디귿은 거짓이에요. 자, 독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은 공식이 P의 A 곱하기 P의 B는 교집합이다. 이거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PB를 구해야 되니까 요걸 X라고 합시다. 모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X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P의 A는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래. 교집합을 알아야 되는 건데, 교집합은 누굴 통해서 구할 수 있냐? 합집합을 통해서. 합집합은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이다. 이렇게 되니까 합집합은 문제에서 6분의 5라고 했고 PA는 문제에서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PB는 X고, 자, 여기 잘 봐. 교집합은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라며, 문제에서, 그지? 2분의 1X.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이제 2분의 1X를 이렇게 대입해주는. 그래서 이거 이제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건부터는 이제 독립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구조를 조금 이해하면은 쉬울 것 같아. 잘 봐요. A랑 B가 있고요. A 나라랑 B 나라에 내일 눈이 올 확률을 이렇게 표시한대요. 자, 눈이 온다를 동그라미로, 안 온다를 X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눈이 오는 확률은 0.5. 안 올 확률도 0.5죠. B의 입장에서는 눈이 올 확률은 0.4. 안 올 확률은 0.6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제 A랑 B랑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자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야.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되겠죠? 왜 4가지냐면 A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가 O랑 X랑 둘 중에 하나지. B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니까 곱해주면 4가지가 나오는 거야. 중요한 건 이 4가지를 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써야 눈에 보이는 거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A, B 중에서 적어도 한 나라의 눈이 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려놓고 니네가 이 문제에서 질문한 거에 대한 파악을 빨리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적어도 한 나라에 눈이 온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눈이 오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봐요. 요 조건은 맞죠? 둘 다 오니까. 요것도, 이건 A는 오는 거니까. 자, 이것도, B는 눈이 왔으니까, 그지? 근데 얘는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조건의 확률을 다 각자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반대로 요 아닌 경우를 빼는 게 훨씬 빠르겠지. A가 눈이 안 올 확률은 0.5예요. 그리고 B가 눈이 안 올 확률도 0.6이고 그 두 개 곱한 걸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지.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이 2문제 남았는데 이게 독립시행이거든? 독립시행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해볼게. 자, 독립시행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걸 P라고 합시다. 그럼 사건이 안 일어날 확률은 이제 Q라고 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게 우리가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를 들어 뭐 3의 약수가 나온다.
라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여지까지 알고 있던 시행을 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조건을 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쓰는 게 독립시행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쓰는 게 독립시행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파악을 했을 때 독립시행을 언제 쓰는지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해줘야 돼.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날 때. 중요한 건 여러 번이라는 거는 최소 3번 이상은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10번 던지는 거야. 그럼 똑같은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시행을 10번 하는 거니까 이제 시행 횟수가 많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보는 거야. 중요한 건 여기에서 조건을 닫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3의 약수? 자, 3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면 1, 2, 3, 4, 5, 6에서 3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는 거라기보다는 3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아예 P라고 그냥 잡아버려. 그러니까 주사위가 6개가 있으니까 1, 2, 3, 4, 5, 6 중에 3의 약수면 1, 3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P가 이제 6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건이 안 일어날 확률은 6분의 4가 되겠죠. 1에서 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이제 시행 횟수. 요거를 이제 N으로 표시를 합니다. 10번.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과연 10번 중에 몇 번 일어나니 그 횟수. 그러니까 P가 일어날 횟수를 R로 잡을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 독립시행 구하는 공식이 자, NCR에 A의 R제곱 곱하기 B의 N-R제곱이에요. 참, AB래, 죄송. PQ입니다, PQ.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식입니다.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 좀 많이 익숙한 공식이거든? 독립시행은 이항 정리에다가 독립이라는 이 사건을 합쳐놓은 거로 보면 돼. 그래서 이 공식만 외우시면 되고, PQNR, 요게 뭔지만 알면 돼. 근데 PQNR은 문제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은 뭐 저렇게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 4분의 3이래. 자, 확실하게 딱 나와 있지. P는 얼마예요?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Q는 얼마예요? 4분의 1인 거야, 그지? 그리고 볼링 선수가 공을 4번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시행의 횟수는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한 번 이상 칠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문제에서의 R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R이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N이 4기 때문에 R의 최대는 4예요. 그러면 이제 R을 얼마로 볼 수 있는 거냐면 어쨌든 간에 이 N이고 R이고는 전부 다 자연수거든? 횟수니까. R이 1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사실은 R을 정리해보면 1, 2, 3, 4번인 거야.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그러니까 공을 4번 던지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최소 1번, 2번, 3번, 4번 던질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이때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공식. NCR에 PR제곱, Q의 N-R제곱이다. 자, N이 뭔데요? 4죠? 그리고 R은 나중에, 마지막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는 4분의 3. 되겠고, Q는 4분의 1이 되겠고. 그럼 다시 한번 N은 4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에다가 R이 1일 때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보면 4시 1에 4분의 3의 1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3제곱 이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되고, R이 2일 때 4시 2에 4분의 3의 2제곱 4분의 1에 여기다 2 대입하면 2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R이 3일 때 4시 3에 4분의 3의 3제곱 여기는 4분의 1의 1제곱 그 다음에 R이 4일 때는 4시 4에 4분의 3의 4제곱 4분의 1의 0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싹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고, 이거 끊어보실까요?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상황을 나눈 거야. 홀수. 그러면 두 번째는 짝수. 그래서 동전을 2번 던진대. 여기서는 동전 2번. 그리고 짝수가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진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될 그 경우의 수가 다르지. 이럴 때는 이제 2개로 좀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독립시행에서 약간 조금 변형된 문제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문제에서는 동전의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일단 홀수가 나오는 경우수 한번 볼까요? 일단은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올 확률이 뭐야? 2분의 1이 되겠지. 일단 얘는 계산하기 전에 2분의 1부터 하는 거야. 그지?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문제 조건이 뭐냐면 동전의 앞면이 두 번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동전을 두 번 던져서 동전의 앞면이 두 번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독립시행 들어가는 경우수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합시다. 공식 한번 써볼게요. 사실 안 써도 되긴 한데 두 번까지는 세 번까지 안 써도 되긴 한데 한번 써볼게. 일단 공식 NCR에 PR제곱 QN-R제곱이죠. 일단 여기서는 동전을 두 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N이 2가 됩니다. 2가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앞면이 나올 확률인 거니까 앞면 나올 확률, 동전 하나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이 뭐야? 동전 한 번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 그지? 2분의 1이죠. 앞면 나올 확률이고요.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제 동전의 앞면이 두 번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R에다가도 2 대입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 2 대입하면은 2C2에 1이지? 필요 없지? 2분의 1에 2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여기다 2 대입하면 0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 다 1이죠. 1. 1. 필요 없으니까 요것만 이제 곱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짝수의 경우 수 한번 볼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 나올 확률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긴 동전이 3개야. 그러니까 공식이 여기서 3CR로 가야겠죠. 그리고 R은 아까 이제 위에서 썼던 문자니까 K로 바꿀게요. K. 여기도 K제곱, 여기는 3-K제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동전 3개를 던져서 그 중에 앞면이 두 번 나와야 되니까 K에다가는 어쨌든 2를 집어넣어야 돼. 3C2에 2분의 1에 2제곱 그리고 2분의 1에 3-2 그러니까 1이지 1. 이렇게 해서 위아래 이제 두 개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